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 에너지, 즉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일은 혼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은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과 만날 때 비로소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하게 될 내용이 바로 에너지. 그 에너지 중에서도 에너지의 시초이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kinetic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E에다가 아래첨자 K를 써서 EK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 운동 에너지를 학습해 볼 건데 그 전에 잠깐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먼저 스포를 좀 하자면 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개념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뚜둥. 뭔가 좀 싸한 기분이 들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잘 들었다면 싸한 기분이 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할 때 일을 뭐라 그랬죠? 에너지의 이동 방식, 에너지 이동 방식의 한 형태, 이것이 일이에요 라고 설명했었죠. 그런데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 에너지라고 하니까 이거 뭔가 조금 어이가 없죠. 그죠? A에 대해서 물었더니 B라고 이야기하고 B가 뭐냐고 물었더니 A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 약간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데에도 이유가 좀 있긴 있어요. 일단 이 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왜 만들어졌는가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궁금증이 든 거예요. 물체에 힘을 가하면서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힘을 가하면서 위치 변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일까? 힘의 위치 변화에 따른 효과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일이라는 개념을 일단 조금 두루뭉술하게나마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 일이라는 개념을 연구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에너지라는 개념을 만들고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다 보니까 에너지가 또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다시 일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일을 그냥 힘, 변이 이거 가지고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에너지의 이동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깔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대가 좀 막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저것을 설명하고 저것을 설명하는데 다시 이것을 설명하고 그래요. 좀 꼬이긴 했지만 제가 일이라고 하는 것을 힘 곱하기 힘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변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뒤에 나온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에너지를 끌어당겨 가지고 설명하는 게 무언가 그래도 좀 감을 잡는데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대한 개념은 문제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문제입니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참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쭉 오늘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리긴 내릴 건데 제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내리는 정의 그렇게 좋은 정의 아닐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를 제가 알려드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에너지의 특징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에너지를 정의하려고 하니까 초창기에 정의했던 정의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정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정의하기에 좀 부족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어쨌건 에너지 참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학자를 만날 수 있다? 물리학자들을 만나서 에너지가 대체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는 어렵습니다.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에너지가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에너지가 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그 뒤에 말을 붙이죠.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가 총량이 보존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개의 에너지들이 서로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결론이 뭡니까?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뭔지 모른대요. 그 물리학자들도, 그 유명한 물리학자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참 에너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물리량이죠. 그래서 저는 좀 허접하게 정의를 내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혹시나 전공을 하거나 또 관심이 있다면 많은 자료를 읽어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사설이 참 길었습니다. 뭐 이제 적응하셨다면 알아서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담아 놓으면 제가 나중에 혹시 까먹을 때 이 이야기들 살펴보려고 일부러 길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좀 말이 많다 싶으면 스킵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나왔다 그랬죠. 조금 픽션을 가미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픽션을 썼겠습니다. 자, 일이라는 개념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이 식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저렇게도 한번 막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봐요. 형태를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꿔보면서 얻어낼 수 있는 개념을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과학자들이 밥 먹고 그런 거 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력을 넣어서 중력이 하는 일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마찰력을 넣어서 마찰력이 하는 일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짜임이 하는 일을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알짜임. 참고로 이 알짜임은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고 가정합시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요. 자, 과학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이 식 가지고 놀다가 알짜임이 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일정한 크기의 알짜임이요. 그랬더니 이 공식을 좀 형태를 바꿀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알짜임 하면 생각나는 공식 있죠. F는 MA.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이 MAS가 되는 거예요. 아, 형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무언가가 형태가 바뀐다는 건 새로운 정보를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뭔가 그렇게 큰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을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습니다. AS.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변경할 수 있어요. 제가 일단 가정을 깔았죠. 여러분들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알짜임은 크기가 어떠하다고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갖는 알짜임이에요. 알겠죠? 일정한 힘입니다. 일정한 힘. 그럴 경우에 자, MAS 요 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A는 일정한 힘이니까 등가속도 운동하겠죠. 그죠? 그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AS를 여러분들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뭘까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 식 외우지 말라고 그래서 안 떠오를 확률이 한 200%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등가속도 운동할 때 성립하는 공식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라는 공식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프 기울기 분석하면서 면적 분석하면서 유도했던 거예요. 뭐 물론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t를 소거하면요. 어떤 식이 나왔냐?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제가 셋 중에서 굳이 외워야 한다면 이 3번째 식을 외워야 되는데 일단은 외우지 말라 그랬죠? 얘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외울 거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어쨌건 이런 식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AS가 있네요. AS는 자 2를 우변으로 넘기면 2분의 V제곱 여기서 V는 나중 속도죠. 그리고 2분의 V0 제곱 처음 속도죠.
그래서 AS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뀔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에다가 AS 대신에 이 우변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이 형태가 또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2분의 1 m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 제로 제곱이요.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막 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봤더니 이런 식이 나오네요. 뭔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근데 일단 빙의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봅시다. 이거 뭐지? 이 식의 의미가 대체 뭘까? 근데 일단 관찰을 해보니까 이것도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 이것도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 제곱이에요. 형태가 어떻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속도는 나중 속도예요. 여기에서의 속도는 처음 속도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나중값, 이것은 처음값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값 빼기 처음값, 이건 무언가의 변화량이에요. 이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데? 알짜임이 일을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변하잖아. 그럼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2분의 1 mv제곱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잠깐 우리 시대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게 뭔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2분의 1 mv제곱 뭡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잠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알짜임이 일을 하면 알짜임이 일한 만큼 뭐가 변한다? 자, 이거 운동 에너지예요.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의 운동 에너지. 차이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짜임이 일하면 알짜임이 일한 만큼 무엇이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요게 사실 3번식과 똑같은 의미예요. 요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요게 나오는 건데 얘보다는 얘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더 있죠. 자, 보세요. 알짜임이 일하면 무엇이 변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우리가 이것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식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알짜임이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무엇이 변한다?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해요. 운동 에너지 정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식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요걸 기억하신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신다? 그러면 속도 문제를 푸는데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꼭 외우기로 해요. 외워요. 꼭 외웁시다. 개념으로서 외워요. 알짜임이 일한 만큼 뭐가 변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요. 자, 지금 현 세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과거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자, 과거 사람들은 이거 운동 에너지인지 모릅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에요. 그럼 대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저건 무엇을 의미하는 물리량일까? 쟤는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일단 써봅니다. 2분의 1 mv제곱, 이거 대체 뭐지? 자, 이렇게 써놓고 궁금해해요. 그러면 그 궁금증의 답은 누가 찾아야 되죠?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야 되죠. 자, 이게 대체 뭘까? 일단 얘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가 갖는 물리량인 것 같긴 해요.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여야지 이 물리량과 관련이 있긴 할 것 같잖아요. 그죠?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물체가 갖는 어떤 양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대체 뭘까?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정체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질량 m, 속도 v인 물체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이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에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관찰만 한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무언가 상호작용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단서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의미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놔둬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호작용 시켜봅시다. 어떻게 해요?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해요. 질량이 m,
M'이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 질량이 M'이 물체를 질량 M 앞에 딱 놔두고요. 잠시 뒤에 관찰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물체는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 충돌 과정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물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상황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경우로 좀 제한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계산은 더 복잡한데 여러분들 오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상황을 제시한 거다 보니까 지금 이 충돌 과정은 아주 이상적으로 표현할 거라는 거. 그래서 결론만 나중에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잠시 뒤에 꽈광 충돌할 겁니다. 이 충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충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힘을 가하는 겁니다. M은 M'에게 F의 힘을 가하고요. 자, 작용, 반작용. M'은 M에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F의 힘을 가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각각의 물체가 힘을 받았으니까 서로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충돌 시간이 좀 길어요. 충돌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밀면서 충돌하다가 나중에 분리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하면서 S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나서 분리가 되는 상황. 자, 어떻게 해요? 옵니다. 정지해 있고 V의 속도로 옵니다. 충돌합니다. 힘을 서로 가하면서 S만큼 밀려나고 분리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요. 이걸 대체 왜 하냐?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긴 있어요. 그치만 이 과정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긴데요. 알겠죠? 일단 그냥 믿고 따라해 봅시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M'이 받은 일을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이 짓을 하는 이유가 2분의 1 mv제곱이 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심심해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일단 보세요. 자, M'에게 하는 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M'이 받은 일. M'에게 F의 힘을 가하죠. 그리고 F의 힘을 얼마만큼? S만큼 위치 변할 동안 가하죠. Fs입니다. 그렇죠. M'이 받는 일은 Fs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M이라고 하는 물리량도 안 나오고요. V라고 하는 물리량도 안 나옵니다. 이거 2분의 1 mv제곱이랑 별로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식을 조금만 잘 변형하면 이것과 관계된 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세요. 요 F를 조금 변형해 볼게요. 마이너스 F라고 한번 써볼까요? 어차피 마이너스 F나 F는 똑같죠, 그죠? 는 성립합니다. 곱하기 S. 요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 마이너스 F죠? 마이너스 F는 누가 받은 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M이 받은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M에 대한 식을 조금 집어넣어 보려고 이런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뉴턴 운동 제2법칙 F는 MA 떠올려 봅시다. M이 받은 R자임은 얼마죠? 마이너스 F죠. R자임 F는 MA예요. M이 받은 힘이니까 M 곱하기 M의 가속도 A.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F는 M이 받은 힘이에요. F는 MA, M 곱하기 M의 가속도 A.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식 또한 마이너스 M, A 곱하기 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상적인 충돌이라고 이야기했죠? 요 힘 F가 변하지 않고 계속 충돌 일어난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막 적분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못할 것 같고 일단 그냥 이상적으로 F의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다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즉슨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해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MA 곱하기 S.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MAS네요. 자, 어쨌건 말도 안 되지만 이상적인 상황 가정하자 그랬죠? F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즉슨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거 등가속도 운동인데 AS가 나왔네요.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 기억나시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AS는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0 제곱. 자, 요거 요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잠깐만요. 자, 요건 그냥 공식이었어요. 여기서 V는 나중 속도였죠. 그죠? 여기서 V0는 처음 속도였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대입하셔야 돼요. 그냥 V제곱, V0 제곱 넣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M 물체의 나중 속도, 처음 속도 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M 물체의 처음 속도, 충돌하기 전의 속도는 V예요. 이 V가 처음 속도입니다. 알겠죠? 그럼 봅시다. 는 마이너스 M. 자, 2분의 무슨 속도요? 나중 속도요. 여기서 말하는 나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충돌이 일어나다가 제가 S만큼 움직이고 분리가 된다고 했죠. 그 분리되는 순간이 나중 속도예요. 힘을 받기 전의 속도 V에서 힘을 쭉 받고 속도가 변해서 힘을 받지 않는 상태, 그때의 속도가 나중 속도예요. 아시겠어요? 쿵 하다가 힘을 받지 않는 순간, 그때의 속도가 나중 속도입니다. 그 속도 V'이라고 할까요? V'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충돌하기 전의 속도 V죠. 그게 처음 속도입니다. 2분의 V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요식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곱해져서 M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식이 써지겠네요. 자, 제가 뭐 하는지 좀 보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던 이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게 이게 뭔지였죠.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만약에요 V'이 0이 될 때까지 쿵 충돌했다가 분리했다면, V'이 쿵 0이 될 때까지 충돌을 했다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게 되겠죠. 아주 이상적인 충돌로서 어떻게 해요? M이랑 M'이 쿵 충돌하는데 충돌하고 M은 멈춘 상황, 그 상황으로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때 M'이 받은 일은 뭐랑 같다? 2분의 1 M V제곱이랑 같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M'이 받은 일은 2분의 1 M V제곱이랑 같다. V'이 0 될 때까지 작용했다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2분의 1 MV제곱은 다른 물체 M'에게 해준 일의 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M이 물체가 V라는 속도를 갖는다? 그러면 얘가 멈출 때까지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하면 그 다른 물체에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다? 2분의 1 MV제곱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2분의 1 MV제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양이에요. 다른 물체에게 이만큼의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이름하여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크기만큼 일을 해줄 수 있죠? 그죠? 멈출 때까지 작용한다면 2분의 1 MV제곱만큼 M'에게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에너지. 에너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en 있죠? 요게 in 이라는 뜻이고요. urge 이게 work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예요.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로 갖는다? 그러면 이 물체에게는 2분의 1 MV제곱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in work, energy.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질량 m인 물체가 v의 속도로 운동할 때 갖는 능력이죠. 운동하기 때문에 갖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동 에너지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에너지, 무슨 에너지요? 포텐셜 에너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참 요 내용이 쉽지 않았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거 너무나도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조금 이야기한 거라서 그렇게 좋은 설명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결과적으로 이 질량 m인 물체가 v의 속도를 갖는다? 그러면 2분의 1 m v제곱만큼 일을 할 수 있어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냥 버리세요. 대신 믿으세요. 자, 2분의 1 mv제곱 뭐라고요? 얘만큼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일단 본 기억은 나죠. 그럼 본 기억만 가지고 갑시다. 2분의 1 mv제곱만큼 다른 물체에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네. 그런데 얘는 질량 m인 물체가 v로 운동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 그러면 이것이 무슨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 자, 쓸데없이 좀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유튜브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넘기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일단 얘기를 많이 해놓을 거예요. 나중에 저도 까먹을까 봐 한번 보고 하려고요. 알겠죠? 자, 어쨌건 운동 에너지 하나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는데요. 잊읍시다. 앞으로는 어떤 용어로 부르자? 포텐셜 에너지. 그게 포텐셜 에너지의 특징을 제일 잘 알려주는 용어예요. 알겠죠? 포텐셜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어쨌건 다음 시간 포텐셜 에너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